어제는 6개 부처 개각을 대통령이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이 총선과 맞물린 2기 내각의 시작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 개각에 앞서서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 몇 분이 지난주에 퇴임을 했었죠. 그 퇴임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떠나셨지만 네. 저 용산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제 개각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죠. 그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문성을 강화한 내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권 초기에는 또 지난 정권 정권 교체 전환의 의미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도 해야 돼서 정치인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 어떤 초기에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기틀을 마련한 만큼 또 민생을 챙겨야 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몇몇 부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굉장히 고려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몇몇 부처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평가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성들 참여가 또 여성들 장관 또 발탁이 또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또 좀 이렇게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들을 또 보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저 시민사회 수석으로 1년 7개월 지내셨잖아요. 네, 이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게 각종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사회 통합, 뭐 국가 통합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년 7개월 하셨는데 뭐 그만두셨으니까 소위부터 좀 간단히 엿듣죠. 뭐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정권 교체 또 그런 여러 가지 전환 모드에 있어서 또 저항도 있었고 과거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투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권 교체에 또 어떤 의미를 발판을 깔다 보니까 아주 긴장의 시간이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처절하게 또 노동개혁 또 연금 개혁 또 교육 개혁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이권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과 좀 싸워야 되니까 하여튼 처절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또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또 여러 가지 숙제를 좀 제대로 해내는 그런 그 완성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법과 또 예산에서 부족해 가지고 인구 기다려야 되는 인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뭐 1년 7개월이라는 게 매일매일 뭐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때를 뽑아오자고 하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유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는 저희가 국정 정상화의 어떤 시간이 이제 어떤 이제 선거로 이제 내년 총선 전국으로 전환해 드는 그 모두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는 이태원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그 밤에 들려온 그런 한 비보가 제가 그 비보 소식을 듣고 그 이태원 현장에 가보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잘 극복해내는데 우리 시민사회에 있어서 또 종교계가 많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 주시면서 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저 유가족 분들은 아직도 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 뭐 대통령실이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사고가 난 이후에 장례식장도 가고 충분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그런 사후 대책을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원인 이게 정부의 책임인지 그래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그런 책임 범위가 나오면 사회적 합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도 그에 대해서 충분한 또 국가의 책임성은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많은 언론들하고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유가족분들을 좀 만났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시민사회 수석으로 보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대통령이 그런 유가족들을 충분히 만나고 그러려는데 거기에 또 좀 정치 세력들이 끼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못 인도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법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소통해 왔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오해를 살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우리 이런 세월호에서도 거. 많이 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강성구청장 얘기를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은 강성구청장 패배했을 때 많은 언론의 주문들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좀 지났는데 그 선거 이후에 좀 대통령이 조금 변한 느낌 이런 걸 받으셨어요? 대통령께서는 강서구청 선거에서 네. 우리가 국가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김태우 전 그 구청장이 김태우 공처장이요. 예. 그렇게 사법부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이 의회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사면도 했던 것이고 또 당에서 이에 대해서 공천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이 이제 국민들께서 뭔가 좀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모두 전환을 하신다고 했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예. 또 그 이를 뭐 정치적으로 실천하고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셨는데 네. 아무래도 뭐 그만두신 이유는 총선 출마다 이렇게들 많이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저 원래 정치인 출신이시고 의원을 하셨던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총선 출마하시려고 할 건데 관심은 네. 원래 지역이 마포갑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예.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했을 때 두 가지 큰 과제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정상화된 제도나 틀, 자유민주 질서를 좀 바로 정상화시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인구위기, 지방 소멸 예. 그리고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이런 국가 미래 암울한 미래를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어서 대통령께서 두 번째 설정한 아젠다가 지방시대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동기 위원장과 모종린 교수 등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위원회를 발족해서 균형 발전과 분권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많이 추진해왔지만 분권과 균형 발전들이 실제 많은 돈을 투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한 과제가 또 있고 저는 그동안 시골 출신이 지방 예. 출신이 예. 도시에 와서 도시 시대에 서울시에서 또는 다양한 국가 영역에서 많은 경험도 쌓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시도에서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등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또 하나의 암울한 지방 시대를 다시 부활하고 지방 시대를 살리는 길에 저희가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또 다른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님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수당이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충남 예산 홍성은 지금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역. 네. 그렇게 그 얘기는 결국 국민의힘이 항상 이겨왔던 지역이고 최근에는 마포갑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어려운 지역인 마포갑에서 한 석을 더 가져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변화를 희망합니다. 예. 희구합니다. 모두 한 지역에서 어떤 분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지역을 영원히 발전시키고 소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제가 그렇죠. 마포갑에서 15년 정도 정치를 했는데 예. 또다시 강승규가 마포갑에서 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또 제 예산홍성 지역에서 어떤 정치인이 몇 선을 했다고 그래서 홍문표 의원. 예. 그 부분을 또 마포 홍성 예산 주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변화가 어떻게 추구될까요? 정치는 아주 지속적인 그런 어떤 통합과 분리 그다음에 변화의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개인 분들 뭐 전 수석 분들이나 전 장관 분들 개개인 분들의 사정과 어떤 정치적 선택은 뭐 다 있는 건데 외부에서 보기에 언론의 평가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양지 찾는 참모들 당내 꽃길만 거려 곱지 않은 시선 뭐 이렇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수석님을 비롯한 저 용산에서 했던 수석비서관이나 어제 그만둔 장관들이 희망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부산, 대구, 뭐 저 강남, 분당, 그다음에 충청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대놓으니까 지금 당이 총선이 어려운데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좋은 데만 찾아가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후보들이 자기가 정치를 할 곳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그렇겠죠.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보들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이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 후보를 배치할 때는 예. 또 그런 후보들의 희망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배치, 전체적인 전국적인 총선 전략 등을 찾아서 안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다 국민들께서 또 국민의 힘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의석을 주기 위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나가고 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뭐 원칙은 경선입니까? 뭐 여러 수석님 가지 같은 면에서 경우에도 홍문표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경선 룰을 또 공천 룰을 만들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더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총선 전망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닌데 김기현 대표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위가 좀 충돌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외부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과연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혁신은 정말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예. 아주 고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뭐 국민의힘 또 예. 거기에 지도 체제 그리고 또 혁신을 좀 하라고 맡긴 그런 인유한 혁신위든 거기에서 충돌이 없거나 또 잡음이 없다면 그것은 혁신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나 이런 것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예.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또는 우리 정치 상황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혁신을 적절히 하는 것이 맞는지 예. 이것이 국민들이 어떤 곳에 지지의 표를 주실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혁신 그게 지금 김기현 체제,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예. 또 그게 갈등의 소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그 얘기는요, 수석님. 네. 국민들은 혁신의 폭이 크면 클수록 더 선호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버티는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밀어붙이는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의 뜻일 거다.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뜻도 거기 있을 뭐 거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버티냐라고 제가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예, 보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예.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마음도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예.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네.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지요.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유한 혁신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요 이게 보고 참 기사들을 보면 당의 중진들은 결국 인유한 혁신이가 영남 중진들 물갈이해서 거기에 용산 참모들이란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꼬질라는 거 아니냐, 그 사전 작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볼멘 소리들 나온다는 뭐 거거든요. 용산 참모들을 거론하는 것은 또 예.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 목적이 목적이 있을 것이죠. 다만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속, 국민들의 바람 속으로 누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혁신이 국민들에 다가가려면 그게 용산 참모들을 위한 아주 형식적인 예. 것인지 아니면 예. 내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국민의 변화 욕구를 추동하려는 것인지는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그거를 우리들이 해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변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 성공 여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는요. 정치는 제가 길지 않은 정치역 저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예. 항상 통합과 분리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추동합니다. 예. 아마 지금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는 통합과 분리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또 우리는 그런 몸살을 또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또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추구하는 그런 변화의 몸짓
짓을 저는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예. 그것이 과연 맞는지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퀘스천입니다. 저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여소야대 정치 상황 윤석열을 가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총선 승리를 하고 총선을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그래도 통합을 통해서 예. 하나로 모아서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저런 무모한 그런 그 반헌법적인 여러 가지 정치 행위 등을 저렇게 남발하는 저런 정치 행위를 여소야대의 어떤 극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저는 통합 측면에서 예.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수석님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아야 된다. 그 껴안는 것이 무조건 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방법에 서로가 어떤 일정 정도 큰 바운더리에서는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끔 예. 좀 돌출적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뭐 논의가 이뤄야 되고 그런 부분을 그것이 하는 것이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큰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네.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당에 대한 비판 이것도 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범위 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럼 그렇습니다. 건정한 비판은 왜 예. 당내에서 정치가 그것을 보듬지 못한다면 예. 정치가 아니겠죠. 예. 그죠? 그죠. 예전에 대선 때도 보면요 당시에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에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뭐 몇 번 이제 좀 극적인 소통이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뭐 저 당대표 물러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사이는 굉장히 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극적으로 멀어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거리적으로는 멀어져 예. 있었네요. 만남이 없었으니까요. 총선 앞두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통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예단하기 힘들다면 예. 언제든지 그거는 서로 상호 소통의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소통이 없다면 예.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총선의 또 하나의 마지막 변수 한동훈 장관 문제인데 네. 한동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총선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지역구로 나가는 방안이 있고 예. 비례대표로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로요. 예.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주변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떻게 정치를 할지 또 정치를 실제 할지 이런 부분 등은 뭐 이제 본인의 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는 마지막 말씀에 뭔가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